서울 기온이 이틀째 35도를 넘어섰고 경기도에서는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도의 장맛비가 이 남부 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일찍 온 여름 더위 그리고 장마 전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날씨를 보면은 이게 지금 6월이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6월 기준으로는 75년 만에 폭염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날씨는 어땠습니까? 오늘도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정말 더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중부 그리고 남부의 날씨, 특히나 이 남해안과 제주도의 날씨가 굉장히 상반된 날씨를 보였거든요. 예. 일단 중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씨 속에 어제만큼 비슷하게 기온이 오르면서 무척 더웠고 이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인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날씨 그 기온 상황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온을 좀 보시면은 강원도 인제 이게 비공식 기록이긴 한데요. 37.4도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고요.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고양 같은 경우에도 예.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온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그러네요.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35.8도를 예. 기록하면서 6월 중순 기온으로는 75년 만에 가장 더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더 높았나요? 더 높진 않았습니다. 자, 아.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35.4도. 사실상 0.4도밖에 4도, 예.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정말 더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의 초반이잖아요. 이제 예. 6월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굉장히 더운 날씨,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럼요. 굉장히 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지난 18일 기준으로 22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하루에 한 10명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낮에는 이 비닐하우스 같은 곳 있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이면 한낮에는 작업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기온이 크게 오르고 또 햇볕이 강한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작업을 좀 중단하고 그리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게 있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가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섭취. 사실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드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을 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내가 목이 마르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먹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리 물을 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조금씩 많이 틈틈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캐스터님께서 제주 이 장마 소식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좀 잠시 뒤에 저희가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 네. 어쨌든 이제 날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이러다가 이제 매일 이 최고 기록을 최고 기온을 그렇죠. 경신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더위가 이제 언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기온이 높아지고 사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더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체온보다 높은 35도 넘어가면 체온이 보통 36.5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심한 폭염은 오늘을 고비로 좀 누그러질 것으로 지금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온이 조금 내림세로 좀 돌아가는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에도 33도, 오늘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한 2, 3도 가량 낮아지는 건데 예. 33도면 사실 폭염 주의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덥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쭉 보시면 28도, 30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고 곳곳에 또 비도 내리거든요. 이러면서 기온이 낮아지는데 28도, 30도 정도 그러니까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점차 습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 온도는 이 기온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더 더울 것으로 보이고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후텁지근하고 예, 그리고 예. 또 그늘로 가도 불쾌하고 예. 그늘로 가도 덥고 이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좀 더위에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제주도에서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 네. 이 비의 양은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비의 양 이제 초반인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내렸어요. 어제 밤부터 올여름 첫 장맛비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양이 좀 많았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서귀포입니다. 지금 223mm, 어젯밤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22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밖에 다른 지역들도 좀 보면은 지금 제주도, 남원도 그렇고 그리고 진달래밭 같은 경우에 산간인데요. 산간 지역도 163mm가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성산이라든지 고산 그리고 제주 북부 쪽까지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남해안 쪽에서도 비가 내렸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장마 전선의 영향은 아니었고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곳곳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22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진 지역도 있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마가 이제 점차 올라오면서 주말에는 남부지방에도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던데 네. 앞으로 장마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 예측 모델로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 모델인데요. 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중기예보센터입니다. 지금 여기서 뭘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게 장마전선, 정체전선이라고 부르는 비구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지금 빨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부분 같은 경우가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주도, 이쪽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동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상태로 이렇게 쭉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강한 비는 이제 잦아들었고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오늘 밤, 내일 새벽쯤에는 비가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남부지방에는 언제가 또 장마가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을 조금 돌려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요일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그렇죠. 하신 지금 거예요.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구름이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구름들이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예. 형상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제주도는 이제 비가 그치는 거고 지금 금요일 21일 금요일 상황이고요. 토요일부터 다시 비구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지금 왼쪽에서 또 오네요. 왼쪽에서 지금 다가오죠. 지금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이제 아마 27일, 28일 이때가 될 것 같은데. 이건 27일 전에 이번 주 토요일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토요일 예. 22시 새벽입니다. 새벽에 지금 이렇게 여기가 제주도인데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또 바로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주도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비구름이 더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부 남부까지도 이렇게 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이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중부까지도 약간 이렇게 모습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상 이제 장마 전선의 영향이 아닌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의 시작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망을 이제 짧게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거치면서 많은 이 침수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내리는 그 비에 굉장히 큰 관심이 집중되곤 하는데 이번 장마를 좀 더 자세히 전망을 해보자면은 얼마나 좀 비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장마의 어떤 비의 양을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주말 바로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비가 얼마나 내릴지에 대해서는 예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남부, 전남 쪽으로 해서 100mm 이상의 비가 좀 예상이 되고 그밖에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도 최고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하루에 내리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장마 전선이 조금 더 이 지역에서 남아 있거나 그리고 저기압이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들어온다면은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말이잖아요. 많은 분들 또 계곡에 가실 수도 있는데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지대나 농경지 침수 피해에도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최근 장마가 점점 과거의 공식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비 피해 없도록 저희 YTN 기상 예보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